달빛이 어둠을 가르며 눈 위에 기묘한 그림자를 그렸다. 지수, 희수, 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얼어붙는 바람을 막으려 애썼다. 그녀의 기운은 점점 빠져나갔다. 멀리 나무들 너머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안 돼. 그녀는 속삭이며 추위가 옷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갑자기 멈췄다. 몇 미터 앞, 눈 덮인 소나무 사이에 늑대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늑대의 은빛 털은 달빛 아래에서 은은히 빛났다. 오른쪽 귀는 반쯤 찢겨 있어 노련한 전사의 면모를 풍겼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몸으로 가렸지만 늑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민준, 제정신이야? 소나무 마을로 이사한다고? 거긴 문명이라고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곳이야. 지수는 남편 민준을 마치 그가 화성으로 이사를 제안한 것처럼 바라보았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아내 옆에 앉았다. 지수야, 들어봐. 은비, 위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의사들이 대놓고 말했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천식이 더 심해질 거다. 라고.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강원도 춘천에서 차로 3시간 거리야. 공기는 맑고 주변은 소나무 숲이야. 집도 튼튼해. 벽난로도 있고 전기도 들어와. 무엇보다 회사랑 얘기해서 그 지역을 오가는 운전을 맡았어. 집에 더 자주 들를 수 있을 거야. 지수는 침대에서 잠든 5살 은비를 바라보았다. 은비의 숨소리는 잠을 자는 중에도 방 반대편까지 들릴 정도로 거칠고 쉰 소리였다. 3살인 하영은 카페 뒤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다 고개를 들었다. 거기 진짜 숲이야? 다람쥐도 있어? 민준이 미소 지었다. 다람쥐, 토끼, 심지어 사슴도 있어. 그러자 하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가자. 지수는 저도 모르게 웃었다. 아기의 입을 통해 진실이 나온다는 말이 떠올랐다. 하영이 유치원은? 병원은? 나 지금 8개월이야. 그녀는 둥글게 부른 배에 손을 얹었다. 민준이 대답했다. 옆 마을에 좋은 산부인과가 있어. 차로 40분 거리야. 유치원은?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거긴 초등학교만 있고 그것도 소규모야. 하지만 아이들이 너랑 집에서 좀 더 지내는 게 나쁘겠어? 지수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쩌면 민준 말이 맞을지도. 셋째 출산 후에는 어차피 회계사 일을 잠시 쉬려고 했었다. 나중에 아기가 조금 크면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을 터였다. 좋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해보자. 하지만 잘못되면 도시로 돌아오는 거야. 민준이 말을 이었다. 약속할게. 소나무 마을은 지수를 놀라게 했다. 도시의 소음과 달리 이곳은 고요했다. 나뭇잎의 속삭임, 새들의 지저귀만 들릴 뿐 자동차 경적이나 이웃집 음악, 비행기 굉음은 없었다. 민준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한 집은 튼튼한 통나무집이었다. 넓은 베란다와 오래된 사과나무 정원이 딸린 집은 높다란 천장과 숲을 향한 큰 창문이 있었다. 안녕, 새 이웃. 짐을 내리는 중에 목소리가 들렸다. 흰머리를 단정히 묶은 노부인이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다.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은 생기 있고 장난기 가득했다. 김순자, 예요. 길 건너에 살아요. 새 집에서 달콤한 삶을 누리시라고 블루베리 파이를 가져왔어요. 지수는 파이를 받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지수. 이쪽은 제 남편 민준. 그리고 우리 딸들 은비와 하영이에요. 순자는 아이들 눈높이로 앉으며 말했다. 참 예쁜 아가씨들이네. 곧 또 한 명이 늘겠구나.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쯤 뒤에요. 순자가 단언했다. 아들이야. 배가 뾰족하고 높게 나왔어.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되길 바라죠. 이름은 이미 정했어요. 재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야. 튼튼한 이름. 근데 숲은 조심해야 해. 지수가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뜻이죠? 그냥 숲이 특별하다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만 외지인들은 실수를 많이 해. 특히 임신한 상태로 혼자 숲 입구에 갈라진 소나무 너머로 가지마. 숲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 민준은 미소를 참으며 말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순자가 떠난 후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마을 전설을 전하는 할머니가 계시네.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전설 없는 마을이 어디 있겠어? 이사 후 지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숲을 헤매는 꿈이었지만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 듯했다. 깨어날 때마다 중요한 무언가를 본 듯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은비는 거의 즉시 좋아졌다. 쉰 숨소리가 사라지고 피부는 건강한 빛을 띠었다. 천식 발작도 한 달 넘게 없었다. 하영은 마을 아이들과 뛰놀며 야생의 삶에 푹 빠졌다.
지수도 서서히 적응했다. 우물물 길어오기, 벽난로 불 피우기, 텃밭 가꾸기는 시간을 잡아먹었지만 묘한 만족감을 주었다. 저녁이면 아이들이 잠든 후 베란다에 앉아 숲의 고요를 들었다. 집에서 100m 떨어진 숲은 어두운 벽처럼 서 있었고 때로 지수는 숲이 자신을 관찰하는 듯 느꼈다. 민주는 1에서 2주에 한 번 집에 들렀다. 그의 거대한 트럭은 마을 아이들에게 항상 환호를 받았다. 괜찮아? 그는 지수를 안으며 물었다. 도시가 그립지 않아? 지수는 대답했다. 놀랍게도 아니야. 여긴 평화로워. 그 주 일요일 민주는 운전 중 전화했다. 지수야, 미안.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길이 막혔어. 내일 저녁 전엔 못 갈 거야. 지수는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우리 잘 지낼게. 조심해. 그날 밤 은비를 재우며 지수는 아이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친 것을 알아챘다. 목 아파? 그녀가 물었다. 은비가 속삭였다. 조금. 숨쉬기 힘들어. 지수는 걱정하며 천식이 돌아온 걸까 생각했다. 기침 시럽을 먹이고 은비를 곁에 눕혔다. 한밤중 은비가 숨막히는 기침으로 깨어났다. 얼굴이 붉어지고 숨소리는 색색거렸다. 엄마, 숨 못 쉬어. 지수는 약통으로 달려갔지만 오랫동안 안 쓴 흡입기가 비어 있었다. 순자를 떠올리며 재킷을 걸쳤다. 문을 두드리자 졸린 순자가 나왔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은비가 천식 발작이에요. 흡입기가 필요해요. 혹시 있으신가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심장약이나 혈압약은 있지만 천식약은 마을 약국은 호수마을에 있어. 15km쯤. 밤엔 갈 방법이 없어. 버스는 아침에나 다니고 구급차는 신호도 잘 안 터져. 지수는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밤에도 고속도로를 지나는 미니버스를 떠올렸다. 하지만 호수를 건너 숲을 지나야 했다. 순자가 말했다. 배로 15분. 숲을 지나면 또 15분. 호수마을 약사라면 밤에도 문 열어줄 거야. 지수가 단호히 말했다. 아이들 좀 봐주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순자가 반대했지만 지수의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가. 내가 아이들 볼게. 하지만 조심해. 갈라진 소나무 너머로는 가지 마. 호수는 안개에 잠겨 있었다. 지수는 힘겹게 배를 물에 띄웠다. 하늘이 구름에 덮여 별이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 노, 휴대폰을 확인하며 배를 저었다. 바람이 거세져 배를 뒤로 밀었다. 은비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다. 배가 호수 반대편에 닿자 지수는 배를 나무에 묶고 손전등을 켜고 숲으로 들어갔다. 처음 가는 좁은 오솔길이었다. 북쪽으로 가야 해. 그녀는 휴대폰 나침반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바람이 거세지고 멀리 번개가 번쩍였다.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폭풍까지. 지수는 걸음을 재촉했다. 갑작스레 하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 그녀는 나무에 기대며 신음했다. 또 한 번이 진통에 몸을 구부렸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직 2주가 남았는데. 하지만 진통은 점점 잦아지고 강해졌다. 호수마을까지 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또 한 번이 진통에 무릎을 꿇었다. 손전등이 굴러가 꺼졌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비나 바람이 아닌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큰 소나무로 기어가 재킷을 깔고 나무에 기댔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어둠 속에 속삭였다. 그때 늑대가 나타났다. 번개 속에서 눈이 번쩍였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늑대가 다가와 그녀를 킁킁거리더니 놀랍게도 옆에 누워 따뜻한 몸을 밀착시켰다. 늑대는 눈빛 털에 오른쪽 귀가 반쯤 찢긴 그 늑대였다. 두려워해야 했지만 지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숲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늑대를 보낸 듯했다. 진통은 계속되었다. 늑대는 가끔 고개를 돌려 그녀를 확인했다. 분만 시간이 되자 지수는 아기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비는 눈비로, 곧 눈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늑대가 뒤로 와 바람을 막아주었다. 아기가 태어났다. 여자아이였다. 작고 축축했지만 놀랍도록 생기 있었다. 아기는 힘차게 울었다. 지수는 지쳐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하려 했었다. 그제야 늑대가 탯줄을 물어 끊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웃음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으로 속삭였다. 대체 무슨 일이야? 너 누구야? 늑대는 두려움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다시 옆에 누워 지수와 아기를 보호했다. 지수가 기억하는 마지막은 늑대의 따뜻한 체온과 아기의 고른 숨소리였다. 지수, 제발 정신 차려. 흐릿한 목소리에 지수는 눈을 떴다. 민준의 겁먹은 얼굴이 보였다. 민준, 어떻게? 나중에 얘기해. 그는 지수와 재킷에 쌓인 아기를 안아올렸다. 버텨.
구급차 왔어. 나무 사이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위려진이 들꽃을 들고 다가왔다. 딸이야. 지수는 의식이 흐려지며 중얼거렸다. 재은이 아니야. 민준이 그들을 끌어안았다. 상관없어. 너희가 살아서 다행이야. 구급차에서 의사가 아기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몇 시간 전에 태어난 아기가 이런 환경에서 멀쩡하다니. 기적이야. 지수가 중얼거렸다. 늑대가 있었어요. 귀가 찢긴 늑대가 날 도왔어요. 의사와 민준이 눈을 마주쳤다. 쇼크와 저체온증 때문일 거예요. 환각일 가능성이.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근방엔 20년째 늑대가 없어요. 지수는 절망하며 주장했다. 봤어요. 탯줄도 끊어졌어요. 민준이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지수. 네가 해냈어. 우리 딸이 건강해. 이름은 뭐로 할까? 지수가 물었다. 민준이 생각했다. 눈보라 속. 달빛 아래 태어났지. 루나는 어때? 특별하지만 예뻐. 지수는 그 이름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루나로 해. 집에 돌아와 민준은 말했다. 걱정돼서 일 다 팽개치고 달려왔어. 순자 할머니한테 네가 어디 갔는지 듣고 구급차 부르고 숲으로 뛰어갔지. 지수가 갑자기 물었다. 은비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놀랍게도 내가 돌아왔을 때 은비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 순자 할머니가 약초차를 줬대. 옛날 방식이라는데 효과가 있었나 봐. 지수는 그날 밤의 일을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늑대가 진짜였다는 확신, 출산 후에도 이어진 이상한 꿈들. 그녀는 숲을 늑대의 눈으로 달리는 꿈을 꿨다. 루나는 특별한 아이로 자랐다.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자연에 민감했다. 1살 반에 이미 식물과 새, 곤충을 구분했고 동물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갔다. 2년 뒤 따뜻한 초가을 날 지수는 아이들과 숲에 블루베리를 따라갔다. 은비와 하영이 앞서 달려갔고 루나는 자꾸 멈춰 곤충이나 잎을 살폈다. 은비가 소리쳤다. 엄마, 여기 거대한 개미집이 있어. 지수가 대답하며 넘어진 나무를 넘었다. 순간 루나가 옆에 없음을 깨달았다. 루나.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은비와 하영도 루나를 못 봤다고 했다. 지수는 오솔길을 되짚으며 찾았다. 덤불 사이로 루나의 빨간 재킷이 보였다. 루나는 작은 공터에 앉아 어린아이 말투로 무언가에 열심히 제잘거리고 있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루나 앞에는 그 늑대가 앞다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 찢긴 귀, 현명한 눈빛. 루나가 고개를 돌리며 기뻐했다. 엄마, 강아지 봐. 늑대가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알아봄과 인사, 그리고 인간적인 부탁이 담겨 있었다. 루나가 외쳤다. 엄마, 강아지 아기 있어. 지수는 늑대 발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가가 살펴보았다. 작은 새끼 늑대였다. 뒷다리가 이상하게 꺾이고 몸과 꼬리에 녹슨 철조망이 감겨 있었다. 세상에. 지수는 무릎을 꿇었다. 늑대가 새끼를 지수 쪽으로 밀었다. 지수는 조심스레 철조망을 풀었다. 루나가 새끼를 쓰다듬으려 하자 지수가 말했다. 기다려. 먼저 풀어야 해. 마침내 철조망을 풀었다. 새끼는 상처 없이 털만 눌려 있었다. 운이 좋았네. 지수는 새끼를 내려놓았다. 새끼는 어미에게 달려가 안겼다. 늑대는 새끼를 꼼꼼히 킁킁거리더니 지수를 바라보았다. 두 어미의 눈이 마주쳤고 지수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늑대는 새끼를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다.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지수와 루나를 보며 약속 같은 눈빛을 보냈다. 루나가 손을 흔들었다. 안녕, 강아지. 그날 밤 지수는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았다. 민준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생각해? 지수는 말했다. 루나가 태어난 그날 밤 정말로 늑대가 있었다면? 숲이 살아있다면? 민준이 한숨 쉬었다. 순자 할머니 얘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야기가 아니야. 여기에 온 뒤로 숲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 민준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어쩌면 네가 진짜 집을 찾은 걸지도. 몇 달 뒤 지수는 다시 임신했다. 초음파로 아들임을 알았다. 민준은 기뻐하며 말했다. 드디어 재은이야. 하지만 마을엔 불안한 소식이 돌았다. 숲에 밀렵꾼들이 나타난 거였다. 지역 주민들은 분노했지만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순자의 남편인 현석 아저씨가 말했다. 덫과 올가미를 놓고 지프차로 늑대를 쫓았대. 민준이 반박했다. 여기 늑대는 오래전에 사라졌잖아요. 현석이 눈을 찡긋했다. 그렇게들 말하지. 하지만 숲은 크고 비밀도 많아. 지수는 찢긴 귀의 늑대와 그 새끼를 떠올렸다. 밀렵꾼이 그들을 찾으면 어쩌지? 현석이 떠난 후 지수는 말했다. 뭐라도 해야 해. 민준이 어깨를 으쓱였다. 뭐를? 신고는 할게. 하지만 잘 안 될 거야.
지수는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과 얘기해야겠어. 순찰을 조직하자. 다음 날 지수는 마을 가게 앞에서 모임을 열었다. 놀랍게도 주민들이 적극 동참했다. 사냥꾼 출신인 철수 아저씨가 말했다. 교대로 순찰하자. 무전기로 연락하고. 젊은 상민이 말했다. 좋은 카메라로 그놈들 얼굴과 차 번호를 찍을게요. 민준도 계획에 동참했다. 그날 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던 중 누나가 말했다. 엄마, 강아지가 고맙대. 지수가 물었다. 어떤 강아지? 누나가 진지하게 말했다. 큰 회색 강아지. 아기랑 같이. 지수는 소름이 끼쳤다. 언제 그렇게 말했어? 누나가 대답했다. 지금 엄마가 돕는다고 좋아해. 그날 밤 지수는 다시 숲꿈을 꿨다. 그녀는 늑대가 되어 뛰었다. 새끼와 다른 늑대들이 함께였다. 멀리서 위험, 총을 든 사람들, 밝은 불빛, 차 소음이 다가왔다. 땀에 젖어 깨어난 지수는 해야 할 일을 알았다. 민주는 화를 억눌렀다. 8개월 만삭에 밤에 숲에 간다고?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혼자가 아니야. 현석 아저씨랑 다른 사람들과 갈 거야. 민준이 따졌다. 왜 꼭 네가 가야 해? 지수는 설명할 수 없었다. 꿈, 늑대와의 연결, 누나가 보는 것들, 도우러 가는 거야. 현석 아저씨 차에서 기다릴게. 결국 민주는 그녀가 차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락했다. 숲은 고요했다. 현석의 낡은 지프차가 숲길을 달렸다. 지수는 직감으로 길을 안내했다. 저기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옛 초소까지. 현석은 고개를 저으며 따랐다. 다른 차 2대에 마을 남자들이 동행했다. 초소는 허물어진 오두막이었다. 지수는 말했다. 여기야. 1시간 뒤 세대의 차. 5이나 6명. 총을 들고 올 거야. 현석이 물었다. 어떻게 아는 거지? 지수는 둘러댔다. 가게에서 도시 사람들이 늑대 무리를 쫓는다고 떠들었어요. 남자들이 매복을 준비했다. 지수는 차에 남아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뱃속 아기가 불안한 듯 움직였다. 괜찮아, 재윤아. 그녀는 속삭였다. 잠깐 졸았던 그녀는 다시 늑대의 꿈을 꿨다. 늑대 무리가 반대편에서 공터로 다가왔다. 사람 냄새를 맡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익숙한 냄새였다. 하지만 다른 냄새, 기름, 화약, 술가 위험을 알렸다. 엔진 소리에 지수는 깨어났다. 세대의 지프가 공터에 멈췄다. 5 남자가 시끄럽게 떠들며 내렸다. 모두 총을 들고 있었다. 한 명이 말했다. 늑대가 가까워. 1km 이내야. 다른 이가 말했다. 강으로 몰자. 거기선 도망칠 데 없어. 지수는 무전기를 잡았다. 현석 아저씨, 여기에요. 5명. 무장했어요. 현석이 답했다. 알았다. 가만히 있어. 밀렵꾼들이 장비, 강한 손전등, 그물, 덫을 꺼냈다. 젊은 놈이 물었다. 미끼로 잡을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수염남이 말했다. 당연하지. 산채로 잡아야 비싸게 팔려. 그때 현석과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다. 강한 손전등이 동시에 켜졌다. 현석이 외쳤다. 여긴 보호구역이다. 밀렵과 불법 무기 소지는 범죄야. 총 내려놔. 침묵이 흘렀다. 한 밀렵군이 비웃었다. 무슨 보호구역? 그냥 숲이야. 현석이 공터로 나왔다. 다른 남자들도 각기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수염남이 말했다. 언제부터 시골 놈들이 늑대를 보호해? 너희 가축이나 잡아먹는 놈들 아니야? 현석이 침착하게 말했다. 여긴 늑대 없어. 이따해도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야. 짐 싸서 꺼져. 수염남이 총을 쏘며 외쳤다. 너희가 뭔데? 그 순간 경찰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 우리가 더 많지. 마을 경찰관과 경찰 3명이 나타났다. 무기 내려놔. 체포됐어. 밀렵꾼들은 순식간에 수갑을 찼다. 현석이 지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고마워. 내 계획이 통했어. 지수가 물었다. 경찰에 전화했어요? 현석이 웃었다. 당연하지. 무장한 놈들 상대로 지원 없이 덤비겠어? 돌아가는 길에 지수가 말했다. 멈춰주세요. 현석이 놀랐다. 왜? 뭔가 들린 것 같아요. 차가 멈췄다. 지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은빛 그림자가 보였다. 늑대였다. 찢긴 귀의 늑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곁에는 다 자란 새끼와 3마리 늑대가 더 있었다. 보여요? 지수가 속삭였다. 현석이 휘파람을 불었다. 이런, 정말 돌아왔군. 늑대 무리는 잠시 그들을 보더니 숲으로 사라졌다. 현석이 말했다. 이 숲엔 오래된 영혼이 있다던데. 평소엔 안 믿지만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숲이 누가 살지, 누가 떠날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우는 4월 초 숲이 연록으로 물든 데 태어났다. 분만은 순조로웠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판박이네. 민주는 자랑스러워했다. 드디어 아들이야. 지수는 아기를 보며 루나가 태어난 밤을 떠올렸다. 병원과는 달랐지만 그녀는 그 기억을 받아들였다. 집에 돌아오자 루나가 달려왔다. 오빠 보고 싶어. 지수가 아기를 보여주었다. 여기 내 오빠 재윤이야. 루나가 진지하게 보더니 웃었다. 좋아. 강아지도 좋아할 거야. 민준이 물었다. 무슨 강아지? 지수가 얼버무렸다. 루나가 강아지가 있는 청노라. 세월이 흘렀다. 소나무 마을은 점차 번영했다. 새 가게, 진료소, 초등학교가 생겼다. 은비는 천식에서 완치되어 교사가 되었다. 하영은 도시로 공부하러 갔지만 여름마다 돌아왔다. 루나는 여전히 특별했다. 숲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와 동물과 교감했다. 민주는 말했다. 루나는 누구 닮아서 저럴까? 생물학자나 수의사가 될까? 지수는 단언했다. 숲의 수호자가 될 거야. 늑대 무리는 숲에 남았다. 현석은 10마리쯤 된다고 했다. 찢긴 귀의 늑대와 그 자손들. 그들은 가축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루나가 태어난 밤마다 지수는 베란다에서 늑대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숲의 또 다른 수호자로 인정하는 듯했다. 루나의 11번째 생일 몇 주 전, 루나가 말했다. 엄마, 내가 태어난 밤 이야기를 해줘. 진짜 이야기를. 지수는 딸을 보았다. 루나는 투명한 회색 눈과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마치 자연이 빚은 듯한 아이였다. 왜 지금? 지수가 물었다. 루나가 대답했다. 늑대가 그러래. 꿈에서 말했어. 엄마가 이제 말해줄 때라고. 지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좋아, 앉아. 그녀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은비의 발작, 호수와 숲을 지난 밤, 진통, 눈보라, 그리고 늑대. 넌 태어나자마자 울었어. 늑대가 탯줄을 끊고 우릴 지켰어. 루나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아빠와 의사들은 믿지 않았어. 환각이라고 했지. 하지만 난 알았어. 그리고 네가 2살 때 그 늑대를 다시 만났어. 새끼를 구해줬지. 루나가 말했다. 나 기억해. 지수가 놀랐다. 그럴 리 없어. 너무 어렸잖아. 루나가 고집했다. 기억해. 다른 것도 기억해. 내 발로 숲을 달리고 사냥하고 새끼들을 데리고 나온 거. 지수는 소름이 끼쳤다. 그게 무슨 말이야? 루나가 말했다. 꿈에서 그래. 엄마, 내 안에 늑대의 일부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 일부가 늑대 안에 있거나. 지수는 말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연결이 있는 게 맞아. 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하게 태어났어. 숲이 널 선택한 걸지도. 루나가 갑자기 말했다. 늑대가 곧 죽어. 지수가 놀랐다. 어떻게 아는 거야? 루나가 담담히 말했다. 늙었어. 시간이 다 됐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나고 싶대. 보름달 밤, 내가 태어난 공터에서. 지수는 민준에게 루나의 생일을 숲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은 동의하며 말했다. 늦지 마. 전화기는 켜놔. 그들은 해질녘에 집을 나섰다. 루나가 길을 안내했다. 여기 자주 와. 특별한 곳이야. 공터는 변함없었다. 소나무와 이끼, 달빛이 비추는 곳. 루나가 말했다. 여기야. 기다리자. 밤이 깊어갔다. 루나가 말했다. 온다. 느껴져. 어둠 속에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는 많이 늙었다. 털은 회색빛, 걸음은 느렸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생기 있었다. 루나가 말했다. 안녕. 늑대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지수는 늑대의 눈을 보며 세계의 경계가 얇아지는 것을 느꼈다. 넌 나와 내 딸을 구했어. 우린 너와 내 새끼를 구했지. 늑대의 눈이 말했다. 지수는 속삭였다. 고마워. 루나가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만져보라고 해. 지수는 손을 뻗었다. 늑대의 털은 거칠지만 따뜻했다. 루나가 말했다. 가고 있어. 하지만 일부는 숲에, 일부는 내 안에 남아. 늑대는 물러나 그들을 바라보더니 공터 끝에서 멈췄다. 달빛 속에서 거의 유령 같았다. 그리고 숲으로 사라졌다. 지수가 물었다. 다시 못 보는 거야? 루나가 고개를 저었다. 이 모습으로는. 하지만 숲 어디에나 있을 거야. 그들은 말없이 별을 보았다. 지수가 말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사, 내 탄생, 늑대, 누군가 이 이야기를 썼어. 루나가 말했다. 우리가 쓰는 걸지도. 아니면 숲이 우리를 통해 쓰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리서 늑대 울음이 들렸다. 루나는 눈을 감고 귀 기울였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작별 인사했어. 이제 자유야. 세월이 더 흘렀다. 은비는 마을 교사가 되었고 하영은 여름마다 돌아왔다. 재윤은 듬직한 청년이 되었다. 루나는 공터에 오두막을 짓고 약초꾼이 되었다. 그녀의 약은 도시 약보다 나았다. 주민들은 그녀를 숲의 마녀라 부르며 약간 두려워했다.
그녀가 짐승과 새의 말을 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수는 가끔 루나를 찾았다. 모닥불 옆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떠날 때면 오두막 주변의 늑대 발자국을 보았다. 루나가 말했다. 걱정 마, 엄마. 내 가족이야. 너희처럼. 마을은 생태관광 중심지로 변모했다. 사람들은 숲을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시러 왔다. 새 주민과 방문객에겐 전설이 전해졌다. 겨울 숲에서 늑대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 숲과 특별한 연결을 가진 소녀의 이야기. 마을 광장에는 여인과 아기, 곁에 늑대가 있는 조각상이 세워졌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의 수호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지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미소 지었다. 숲과 사람, 늑대와 삶,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조용한 저녁, 베란다에 앉아 나무 소리를 들으며 지수는 늑대의 목소리를 들었다. 고마워. 기억해줘서, 믿어줘서, 이야기를 이어줘서. 그녀는 속삭였다. 아니, 내게 감사해. 모든 것에.